오늘 사연은 오해주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하얀 호텔 침대 시트 위로 새벽의 여명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해주는 바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남자 서정혁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어젯밤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정혁은 혜주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어요. 혜주야, 내 인생에 너보다 소중한 건 없어. 우리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한테 평생 행복만 줄 거야. 그 달콤한 맹세에 혜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혁은 혜주의 전부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혜주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았으니까요. 정혁이 잠결에 뒤척이며 혜주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주는 그의 품에 더욱 파고들며 살며시 미소 지었죠. 그래, 이 남자라면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혜주는 다시 달콤한 잠에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혜주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죠. 정혁은 아침 일찍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간다고 쪽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바쁜 사람이니까. 혜주는 조금 서운했지만 곧 있을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애써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정혁과 혜주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연예부 기자로 일하는 친구 수정이었죠. 여보세요? 수정아,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혜주야,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서정혁 씨랑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정혁 씨는 아침 일찍 나갔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정은 한숨을 내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정말 몰랐어? 서정혁 씨, 오늘 결혼한대. 상대는 윤진그룹 외동딸 윤이나라고. 지금 특급 호텔에서 초호와. 결혼식 올린다고 해서 우리 신문사도 난리가 났어. 너한테 청첩장 안 보냈어? 너희 사귀는 거 아니었어? 순간 혜주의 머릿속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결혼? 누구랑? 윤이나? 어젯밤 그의 뜨거운 숨결과 사랑의 속삭임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지? 수정아,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정혁 씨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혜주야, 정신 차려. 지금 인터넷에 이미 기사랑 사진까지 뜨고 있어.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서정혁 윤이나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펼쳐진 기사와 사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이나의 손을 잡고 있는 서정혁.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혜주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어젯밤 바로 이 손으로 자신을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였던 남자가 지금 저렇게 다른 여자 옆에서 웃고 있다니. 배신감과 분노, 치욕감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혜주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서정혁,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였는데.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혜주의 입가에 문득 섬뜩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내 결혼식 내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지옥으로 말이야.
혜주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마주 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차갑고 이글거렸죠. 그녀는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가장 화려하고 도발적인 검붉은색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짙은 스모키 화장에 새빨간 립스틱까지 마치 지옥에서 온 복수의 여신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초호화 호텔의 웨딩홀은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재계 유명 인사들과 연예인들까지 서정혁과 윤이나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를만 했죠. 주례를 맡은 전직 국무총리의 덕담이 장황하게 이어지고 곧이어 신랑 신부의 사랑의 서약 순서였습니다. 정혁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윤이나를 바라보며 준비된 서약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 서정혁은 신부 윤이나를 평생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당신만을.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웨딩홀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붉은 드레스 차림의 오해주가 성큼성큼 버질로드를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 해주는 재단 앞에 선 정혁을 똑바로 마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정혁. 정혁의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신부 윤이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정혁과 혜주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이 계자식아, 바로 어젯밤에 내 침대에서 나랑 밤새도록 사랑을 속삭여놓고 오늘 여기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혜주의 처절한 절규는 웨딩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이나의 어머니는 결국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아버지 윤 회장은 당장이라도 혜주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한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지 못해. 경호원들, 뭐 하는 거야? 정혁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 여자는 과거에 저를 잠시 만났던 여자인데 제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이렇게 제 결혼식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여자예요. 여러분, 절대 저 여자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젯밤 정혁이 급하게 나가면서 그녀의 침실에 떨어뜨리고 간 그의 고급 라이터였습니다. 그리고 혜주의 휴대폰에서는 어젯밤 정혁이 사랑을 속삭였던 음성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주야, 사랑해. 세상에서 너만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응? 명백한 증거 앞에 정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윤이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정혁의 뺨을 후려갈겼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사기꾼, 짐승만도 못한 인간.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윤이나의 가족들과 당황한 정혁의 가족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하객들까지 뒤엉켜 난장판이 벌어졌죠. 결국 혜주는 출동한 경찰과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왔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처절하면서도 통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정혁, 윤이나, 너희 둘 오늘 절대 잊지 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 놈들 인생 전부를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핏빛 저주를 남기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혜주.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그러나 이제는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린 서정혁. 그리고 그의 옆에 섰던 여자 윤이나. 혜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가장 처절하고 잔인한 복수를 안겨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달은 결혼식은 이제 막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을 올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장의 소동은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결혼식, 피로 물든 버질로드. 재벌 3세 서정혁, 결혼식 날 전 여친의 충격 폭로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와 영상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죠. 오해주의 얼굴과 신상은 순식간에 공개되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결혼식 갱판녀, 미친 스토커로 낙인 찍혔습니다. 악성 댓글과 신상털이는 끔찍한 수준이었고 혜주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혜주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죠.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도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서정혁과 윤이나 그리고 윤이나의 막강한 집안인 윤진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혜주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작정한 듯 했습니다.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잃은 혜주는 텅 빈 방구석에 처박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어김없이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죠. 이대로 죽어버릴까? 절망의 끝에서 혜주는 수면제를 입안에 털어넣으려던 순간 휴대폰이 낮게 진동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기계로 변조된 듯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해주 씨? 당신 이대로 서정혁에게 무너질 생각은 아니겠지?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지. 서정혁의 가면을 벗기고 그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어때? 관심 있나? 의문의 목소리는 묘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혜주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서정혁의 과거 행적과 현재 그가 저지르고 있는 비리에 대한 몇 가지 단서들을 흘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혜주조차 까맣게 몰랐던 정혁의 추악한 이면을 담고 있었죠. 이건 정말이에요? 내 정보는 틀린 적이 없어. 선택은 당신 몫이야.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사라지든가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서정혁에게 처절한 복수를 안겨주든가.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혜주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가슴속에서 꺼져가던 복수심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그냥은 못 죽어. 서정혁, 내 놈 목에 칼을 꽂기 전에는. 한편 세간의 동정 속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윤이나는 겉으로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련한 신부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이나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윤진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과 독대하며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었죠. 아버지, 서정혁 그 인간 생각보다 시시한 남자 같아요. 오해주라는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윤 회장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나야, 원래 사냥감은 처음부터 목을 조르는 것보다 서서히 숨통을 죄는 재미가 있는 법이다. 서정혁은 우리 윤진그룹이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장기 말일 뿐이야. 이번 일로 오히려 그 녀석을 더 단단히 올가맬 수 있게 됐으니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지. 오해주라는 여자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거라. 내 손으로 직접 마무리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게다. 윤이나의 입가에도 아버지와 똑 닮은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정혁과의 결혼이 처음부터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였음을,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만의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오해주에게 접근했습니다. 오해주 씨, 제 남편 서정혁 씨와의 일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원만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소정의 위자료를 드릴 테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어떨까요? 윤이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기를 펼쳤지만 혜주는 그녀의 위선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칼날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죠. 돈으로 자신을 회유하려는 동시에 만약 거절한다면 더욱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윤이나 씨,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저는 당신들이 주는 더러운 돈 따위에는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서정혁 그 인간의 파멸뿐이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공범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혜주는 윤이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었죠.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가 알려준 단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서정혁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혁이 대표로 있는 SJ홀딩스라는 회사는 겉으로는 유망한 투자회사였지만 실상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주가 조작, 그리고 정관계 로비의 온상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혜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디자인 실력을 발휘해 위조된 서류를 감별해내고 때로는 변장을 하고 정혁의 회사 근처를 맴돌며 그의 동태를 살폈죠. 하지만 정혁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혜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을 시켜 그녀를 협박하고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증거를 찾기 위해 SJ 홀딩스 사무실에 몰래 잠입했던 혜주는 그만 경비에게 발각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익명의 제보자가 미리 알려준 비상구를 통해 간신히 탈출했지만 심장이 턱까지 차오르는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혜주의 원룸 현관문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죽고 싶지 않으면 까불지 말아라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녀의 노트북은 해킹당해 모든 자료가 삭제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과 방해 공작은 오히려 혜주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치밀하고 대담하게 움직였죠. 그러던 중 혜주는 정혁이 윤이나와 결혼하기 직전까지 깊은 관계를 맺었던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때 잘 나가던 아나운서였으나 정혁에게 버림받은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방송가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죠. 익명의 제보자가 바로 그 여자 혹은 그 여자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혜주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혜주는 수소문 끝에 그 전직 아나운서 차수연을 찾아냈습니다. 차수연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죠. 혜주는 차수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차수연도 혜주의 진심, 어린 모습과 서정혁이라는 공통의 원수에 대한 분노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정혁, 그 인간 악마예요, 악마.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차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혁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혁은
차수연의 아나운서로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했고, 그녀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자 가차없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차수연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강제로 낙태를 종용하고 그녀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이에요. 서정혁 그 인간이 제게 했던 짓거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차수연이 건넨 USB 안에는 서정혁의 추악한 만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주는 USB를 움켜쥐며 전율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서정혁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밖에서 심상치 않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몇 개의 그림자. 혜주는 직감했습니다. 자신과 차수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이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림자들은 틀림없이 서정혁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오해주는 차수연을 부축하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복면을 쓴 괴한 두 명이 순식간에 산장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섬뜩한 흉기까지 들려 있었어요. USB 내놔. 그리고 조용히 따라와 주면 험한 꼴은 안 당할 줄 알아. 괴한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혜주는 차수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다른 괴한이 혜주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을 때 산장의 창문이 깨지며 또 다른 그림자가 번개처럼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익명의 제보자, 아니, 이제는 혜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민준은 한때 윤진그룹의 핵심 브레인이었으나 윤 회장의 검은 속셈을 알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 쫓겨난 비운의 인물이었죠. 그는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습니다. 오해주 씨, 차수연 씨, 괜찮으십니까? 서정혁 그놈이 벌써 손을 썼을 줄이야. 강민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혜주와 차수연은 그의 비밀 아지트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혜주는 차수연에게 받은 USB와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합쳐 서정혁과 SJ홀딩스 그리고 윤진그룹의 추악한 커넥션을 세상에 폭로할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생각보다 방대했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단순한 자금 세탁이나 주가 조작을 넘어 정관계 인사들에게 조직적으로 성상납까지 해왔다는 정황까지 포착된 것입니다. 한편 윤이나는 예정대로 서정혁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과 정혁이 해주라는 악녀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열변을 토했죠. 대중들은 다시 한번 윤이나에게 동정표를 던졌고 해주는 파렴치한 불륜녀이자 스토커로 더욱 매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민준과 차수연의 도움을 받아 윤이나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죠. 윤이나가 과거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녀가 임신했다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해주는 윤이나가 과거 정혁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태성그룹의 황태자 최강민과 비밀리에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윤이나가 품고 있는 아이는 어쩌면 최강민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죠. 서정혁은 자신의 비리가 곧 터질 것이라는 위기감과 윤이나의 배신, 가능성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밀항을 준비했지만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던 혜주와 강민준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정혁이 가짜 여권을 들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죠. 그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은 길고 길었던 악행의 종지부를 찍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혜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서정혁과 SJ홀딩스 그리고 윤진그룹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차수연 역시 용기를 내어 혜주의 옆자리에 앉아 정혁에게 당했던 끔찍한 일들을 증언했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뒤이어 윤이나의 거짓 임신 의혹과 최강민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터져나오면서 윤이나와 윤진그룹은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고 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서정혁과 윤이나, 윤 회장은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의 대조들은 분노했죠.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서정혁은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성상납, 알선 등 온갖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이나 역시 거짓 임신과 불륜 스캔들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되었으며 윤진그룹은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길고 처절했던 복수가 끝난 후 혜주는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과 인간에 대한 환멸이 더 크게 밀려왔죠.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호련히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서정혁과 윤이나의 사건을 까맣게 잊은 듯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수연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방송가에 복귀하여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고 강민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공방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움공방이라는 간판 아래 한 여인이 조용히 도자기를 빚고 있었죠. 그녀는 바로 오해주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 대신 잔잔한 평화와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흙을 빚고 불을 다루며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치유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방 한쪽 벽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혜주 자신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의 다짐이자 세상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해주의 복수극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시간은 또다시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혜주의 해움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제법 많은 사람이 찾는 작은 명소가 되었죠. 그녀가 빚어내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감성이 담긴 도자기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혜주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떠오르는 서정혁에 대한 증오와 윤이나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의 처절했던 자신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어느덧 저녁 노을이 공방 창가를 붉게 물들이던 시간이었습니다. 혜주가 하루의 작업을 마무리하려던 그때 공방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강민준이었죠.
그는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혜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오혜주 씨. 아니,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민준 씨, 어쩐 일이에요, 여기까지. 혜주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민주는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혜주에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이 바닷가 마을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강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혜주는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깊은 유대감과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직접 만든 찻잔에 드릴게요.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공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혜주가 정성껏 내린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죠. 과거의 폭풍 같던 시간들이 마치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주 씨 후회는 없으십니까?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지옥 같았고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 제가 진짜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요. 혜주의 목소리에는 한층 성숙해진 단단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죠. 강민주는 그런 혜주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오혜주 씨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강민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혜주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그것은 결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죠. 민준 씨는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도 이제 좀 평범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작은 출판사를 하나 인수해서 좋은 책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세상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강민준의 눈빛은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공방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 현재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들까지.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공방을 나서는 강민준을 배웅하며 혜주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빛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혜주는 이제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잘 가요, 민준 씨. 그리고 고마웠어요, 모든 게. 저도 고마웠습니다, 혜주 씨. 강민주는 차를 타고 떠났고 혜주는 그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혜주. 한때는 지독한 배신과 절망 속에서 복수만을 꿈꿨던 여자.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치유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써내려갈 또 다른 이야기,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그녀의 내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